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7위 공개합니다. 샤워 순서 답이 있나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걸 왜 논쟁을 해? 이번 특종은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한 의견이 속출하는 난제 중의 난제, 바로 샤워할 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아니, 당연히 얼굴부터 씻지 않아? 아니, 뭔 소리야. 머리 먼저 감아야지. 아니, 너희 다 틀렸어. 몸부터 쫙 씻는 거라고. 샤워 순서 문제로 촉발된 갑론을방. 두 분은 어디 먼저 씻습니까? 아니, 우리가 곤충입니까? 뭐 머리 가슴 배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머리부터 해. 아, 그래서 이거는 논쟁을 왜 하는지를 논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머리입니다. 머리. 왜요? 어차피 몸에 털이 많아요. 예. 샴푸 온몸이 머리야? 아, 그냥 어차피 샴푸를 머리에 올린 김에 다른 같은 털까지? 털 아닙니까? 같이 좀 이렇게 좀 효율의 문제구나. 쓱 하면은 이제 한 바퀴 이제 씻겨내는 거고요. 아.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얼굴 갖다가 이제 몸으로 가죠. 자, 근데 이게 이거를 논쟁을 여러분들이 왜 해, 계속 뭐 이건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왜 논쟁거리냐? 왜 논쟁해? 사소하다고 얕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샤워를 왜 합니까?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청결, 건강과 직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도 올바른 샤워 순서가 뭔가요? 라는 궁금증 폭발 질문글이 쏟아질 정도인데요. 자, 근데 일각에서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은 거에서 나오는 일부 성분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나서 샤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머리 먼저 감는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 몰라 제일 위에 있는 머리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씻어야지라고 주장하고요. 반대로 몸부터 씻는 사람들은 몸부터 씻으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모공을 열어주는 거지. 몸부터 씻어야 개운하다니까 라고 주장. 한편으로는 머리, 몸 씻는 동안 열린 모공 사이로 얼굴 피부 노폐물이 스며들 수도 있다고. 아이고. 얼굴부터 씻어야 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아, 얼굴이 진짜 중요한 분들은 또 얼굴부터 쓸 수도 있겠네, 그럼. 니네 큰 차이 없을 텐데. 근데 그거 어때요? 저는 메이크업을 했을 땐 얼굴 먼저 씻긴 합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했을 땐 어차피 폼클렌징 한 번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먼저 한 번 씻고 머리 감고 그다음에 얼굴 세수 다시 한 번 하고. 화장을 좀 옅게 좀 해봐요. 안 너무 돼요, 심한 이제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 늙어서 안 돼, 그러면. 아, 늙었구나. 자, 올바른 샤워 순서. 여러분은 어디부터 씻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6위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출근 시간은?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문제 중 하나. 내가 일하는 총 근무 시간.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보면 누구는 출근하자마자 커피 마시느라 30분 까먹고 누구는 담배 핀다고 계속 들락거리는데 다 합치면 30분은 될 듯. 이럴 거면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님?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댓글을 달고 온라인 게시판을 들끓게 만든 근무 시간과 관련된 또 다른 난제. 오대리,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종각인데 무슨 문제 있나요? 9시가 출근이면 적어도 10분 전에 와야지! 회사 출근 시간은 10분 전이냐, 정시냐. 일단 두 기자분들의 회사원 시절은 어땠는지. 근데 뭐 아나운서실은 저걸 그렇게 막 칼같이 막 보는 조직은 그러진 아니어서. 방송국은 또 그런 조직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일반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래. 뭐 9 to 6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 출근파거든요. 10분 전에 올 필요 없다 주의. 그러니까 이제 9시면은 9시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일하는 요즘 출근 시간을 두고도 정말 생각이 다양해졌습니다. 출근 시간 10분 전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꼰대냐? 아니, 정시에 출근하자마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못해도 여유 시간 10분은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며 10분 전 출근 이유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출근할 때마다 10분씩 일찍 출근하라는 사람, 꼰대 아닌가요? 10시 출근이면 10시에 출근하는 거지. 왜 10분 전에 오라는 거냐고요. 아, 그러면 9시 50분이 출근 시간이라고 정하시든가요. 이렇게 완강하게 정시 출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아, 저는 저 두 사람의 마음이 다 이해는 되는데 저라면 10분 전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남한테 10분 전에 오라고 네. 강요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스피드 게이트에 띡 하는 순간 출근이다. 그래. 적어주면 싸울 일이 없어. 그렇지.
제가 꼰대 상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려면 한 10분 전에 오는 게 나아요. 10분 전에 오는 사람과 맞춰오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이뻐 보입니까? 아, 그건 당연한 건데 10분 전에 일찍 오는 게 그러면 당연한 10분 어치 사람인데. 수당을 더 줘요. 아니, 저는 그건 강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 10시 이런 게 있죠. 이 문제 답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사 분위기에 따라 정하십시오. 한석준 회사 직원들은 20분 전에 나오십시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5위를 공개합니다. 위아래. 당신의 선택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고민 중인 신혼부부의 사연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며 화제. 그런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마저 두 편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혼부부 난제 어려운데. 뭐지? 뭐 치약 뭐 어디서 짜냐 이런 거야? 그것도 난제죠. 뭐 양말 뭐 양말. 너무 많지. 수건 거는 것도 펴서 걸어, 뭉쳐 걸어 뭐. 사연을 올린 A씨에 따르면 설거지 후에요. 젓가락을 꽂는 방향 때문에 신랑이랑 논쟁 중입니다. 1번 손잡이가 아래, 입에 닿는 쪽을 위로 향하게 한다. 2번 손잡이가 위, 입에 닿는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어느 쪽이시죠? 수저통에 수저 꽂는 방향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논쟁을 펼쳤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당연히 위지.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안에가 더 깨끗하지 저 않아? 그릇 안에 사실 세균이 있어. 저기는 왜 안 닦아? 아, 저기도 닦죠 가끔. 닦으면 괜찮아. 근데 매일 닦진 않잖아. 그럼 전기자는? 당연히 위죠. 입에 닿는 데가. 그렇지. 나랑 똑같으면서 왜 화를 내요? 나랑 똑같은데 왜 화를 내? 이상한 사람이네. 그 입에 닿는 부분을 아래로 넣으시려면 밑에가 자외선 살균기가 있으면 저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 저 밑에가 대부분 불결하기 때문에. 밑에 딱 보면 곰팡이가 약간 껴있을 수 아, 있어. 물때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위로 넣는 게 낫다는 거지. 저희처럼 입에 닿는 쪽을 위로 향하게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칫솔 꽂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면 답 나옴. 입에 닿는 부분이 위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입에 닿는 쪽을 아래로 향하게 2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 꺼낼 때 한 번 더 씻으면 되는 거 아님?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 입 닿는 부분에 닿으면 그게 더 더러운 거잖아. 아, 밑을 잡아. 하늘이 두 쪽 나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로 대립했고요. 반면 중립파는 내 말이 맞습니다. 라며 우문현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황희정승 같은 대답이네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부부. 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답이 없는 난제고요.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삶이자 결혼 생활일 텐데요. 1년 반 걸려. 전국의 신혼부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정답은 우리 여보가 하는 게 정답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4회 공개합니다. 또 하나의 라면 논쟁. 한식인지 주식인지 헷갈리는 한국인의 라면사. 라면 속에 다시마 먹냐 안 먹냐 하는 논쟁이 있는가 하면 저희도 앞서서 논쟁을 펼쳤듯이 면 먼저냐 수프 먼저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라면 때문에 우정에 금 갈 뻔한 희대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아, 아까 친구가 라면 끓여줬는데 나 진짜 짜증났잖아.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면을 또 뭐 어떻게 이상하게 했길래. 라면은 제일 짜증나는 게 한강물 라면이거든요. 물 많이 하는 거? 무슨 뭐 건강하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저한테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아니, 진짜 라면 더럽게 못 끓여. 무슨 캠핑 가서 아니 글쎄, 친구가 라면을요. 수돗물로 끓였다니까 수돗물로. 미친 거 아니야? 자, 글쓴이가 극대노한 이유는 생수가 아닌 수돗물로 라면을 끓였기 때문. 뭐 상관없지 않나? 아니 수돗물로 끓이면 안 돼요? 죽어? 아니 우리 옛날에 다 사실 수돗물로 끓였기 때문에 우리 나이는 다 수돗물로 난 지금 끓였죠 수돗물로 옛날에. 끓이는 것 같은데. 저는 남이 나한테 그렇게 끓여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된다면 저는 거의 100% 생수 써요. 왜? 아니 근데 정수기를 쓰긴 하거든. 아니 어차피 끓이면 되지 뭐. 사서 이제 하지는 않지만 정수기물로 찌개를 끓일 때도 정수기를 받고. 얘네 집은 못 놀러 가겠다. 뭐 더럽힐까봐 뭐 불안해 살겠나? 저기 가서 물 한 방울 튀기면 그냥 굿병맹이 맞는 거야. 가서 그냥 김치찌개 한번 쏟고 알겠네. 그래. 정수기를 놓기 전에는 전 다 수돗물로 했어요. 생수 사온 걸로 끓이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화낼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엄청난 친구인 것 같아. 아니 수돗물 먹어도 된다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데 라면을 어떤 물로 끓이느냐,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먼저 수돗물로 끓여도 괜찮다는 판은 해외는 몰라도 우리나라 수돗물은 깨끗해요. 굳이 왜 돈 드는 생수를. 내 말이. 수돗물에 불순물이 있어도 끓이면서 날아가니까 괜찮다고요. 라고 주장했고요. 반면 반드시 생수로 끓여야 한다는 판은 수돗물 특유의 냄새 때문에 점점 꺼려지더라고요. 먹는 음식인데 당연히 생수죠. 생수가 깨끗해요. 라며 이에 대항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처럼 라면물에 대한 난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위생과 비용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라면 끓일 때 수돗물로 끓이냐, 생수로 끓이냐, 이것도 누가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2위를 공개합니다. 누군가에겐 로망, 누군가에겐 민폐. 축의금과 하객복장, 청첩장 등 결혼식에 대한 다양한 갑론을박들. 저희도 몇 가지 소개한 적 있죠? 근데 결혼식에 대한 또 하나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신입사원입니다. 제 사수가 올해 결혼한다길래 축하드린다고 당연히 가겠다고 했는데 청첩장을 보니 시간이 12월 24일 오후 4시네요. 이미 여자친구랑 여행 계획 다 짜놨는데 어떡하죠? 날짜 참 겁나게 잘 잡아놨다. 기가 막히게 잘 잡았어. 공휴일이나 황금 연휴 기간에 하는 결혼식. 민폐다 대 욕할 필요 없이 안 가면 된다의 논란이었습니다. 그 날을 저렇게 잡았을 때는 다 오는 걸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피치모타 사정으로 진짜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은 사주나 뭐 이런 거 봐서 그럼. 그날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자, 누리꾼들도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연휴에 잡는 건 직장이 더 저렴해서다. 그리고 자기들 신혼여행 길게 즐기려는 거라 하객 배려는 전혀 안 한 것이 맞음. 자기 결혼 날짜 자기가 정한다는데 뭔 남이 상관을 해. 그렇죠. 안 가면 그만이지. 맞아요. 뒷담화하는 게 더 별로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휴 기간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가 결혼 당사자로부터 서운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황당했다는 누리꾼들도 꽤 있었습니다. 일생일 때 가장 많이 축하받는 날 중에 하나인 결혼식. 황금 연휴 결혼식 논란. 기혼자들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니 안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서운해하는 거야. 형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근데 저거는 그렇게 걸리겠지. 서운해할 정도의 관계라면 아무리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전화해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인지라 안 오면 또 서운한 거고. 그거는 풀어야죠, 뭐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해야죠. 친구끼리. 결혼식 일정에 대한 난제에 이어서 시간대에 대한 의견도 갈렸는데요. 이른 아침 예식 때, 애매한 오후 3, 4시 때 결혼식. 어느 시간대를 좀 선호하십니까? 내가 선호한다고 뭐 남들이 그 시간에 맞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긴 하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그냥 아침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아침. 왜냐면 남은 하루를 그래도 뭐 가족과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심하다.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오려면 새벽부터 나가야 돼. 아니 뭐 나한테 물어봤잖아. 나는 뭐가 낫냐고. 다 괜찮은데 그러면 안 굳이 돼. 얘기했잖아. 그래서. 민폐네 민폐. 아, 진짜. 어디 파요? 근데 신랑 신부 본인을 위해서 오후가 낫긴 합니다. 왜냐면 그래. 거의 결혼식에서 한 4시간 전에 미용실에 가야 되는데 스드메해야 돼. 예, 아침 11시, 뭐 10시 이렇게 잡으면 진짜 빨리 일어나야 그래, 돼요. 신부 얼굴 다 떠요. 정 기자님 이제 오해하시겠네요. 저녁에. 미리 축하드립니다. 언제냐가 관건이겠죠. 가장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식. 내가 잡은 날짜와 시간이 누군가에게 민폐가 된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결혼식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하면 모두가 좋아할지 지금부터 상대도 없지만 그거부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좋은 날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너 좋은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너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날짜로 잡겠습니다. 그렇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진리죠. 네. 자, 현재 점수 제가 69점으로 퇴근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전 기자 기사가 1위를 하면 전 기자가 1등, 제가 2등이고요. 오 기자가 1등하면 제가 최종 1등을 합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치킨 2,000원 할인의 기준은 애인의 전 연애 기간. 이번 난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수많은 누리꾼이 갑론을박을 펼쳤음에도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진정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진상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한 치킨집에서 치킨 2마리를 포장 주문한 뒤 직접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치킨 값을 결제하기 전에 손님 A씨와 치킨집 사장님 B씨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포장시 2,000원 할인이라면서요. 2마리 시켰으면 총 4,000원 할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손님 생각이고요. 아, 주문당 총 2,000원 할인이 맞죠. 치킨 포장 시 2,000원 할인이라는 전제. 자, 여기서 마리당 2,000원 할인이다 대 주문당 총 2,000원 할인이다. 두 기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전 주문당이 맞죠. 저도 주문당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 할인의 기준은 배송 기사한테 주는 돈을 빼주는 거거든요. 아니, 5마리는 10,000원 깎아줘야 돼. 친구가 2명이 왔어. 각자 한 마리를 시켰어. 그러면 총 4,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 아닌 척 해야죠. 이거 드세요? 누구세요?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아니 따로 결제해서 따로 가져가면 뭐 그거는 따로 할인해 주는 게 맞을 것 따로니까, 같아요. 그럼. 자, 이렇게 할인은 할인인데 치킨 마리당이냐, 주문당이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쏙 빠져 있어서 손님 입장, 사장님 입장 따라 의견이 갈렸는데요. 자, 먼저 손님의 편을 든 누리꾼들은요. 손님 말도 틀린 건 없네. 만약 한 마리 먼저 산 뒤에 돌아서 또 한 마리를 더 시키면 결국 한 마리당 2,000원씩 총 4,000원 할인해 주는 게 맞긴 하겠죠. 이런 의견. 2마리 시키면 사장도 더 이득인 건데 단골 손님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 기분 좋게 할인해 주지 라며 사장님의 대처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장님의 편을 든 누리꾼들은요. 포장 시 2,000원 할인이면 배달비를 빼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반대로 배달시켰을 때 2마리 시켰다고 배달비가 더블되진 않잖아요. 딱 나랑 똑같네. 사장님이 합리적인 주장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게 마리당이면은 반마리 시키면은 저기 1,000원만 1,000원 깎아줘야 할인. 돼. 그러니까 이상해. 그 닭날개만 시키면 500원만 깎아줘. 이거 뭐냐고, 그게 도대체. 근데 어쨌거나 논쟁에서는 사장님이 현명하게 행동하시려면 그냥 2,000원 빼주고 근데 이번엔 오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지만 그 앞으로는 이건 주문당입니다라고 선을 한번 그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마리당 할인이냐, 주문당 할인이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번엔 조 기자님이 결혼 전 미혼이라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과 장기 연애한 사람 대 여러 사람과 짧게 만났던 사람 소개팅을 한다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장기 연애? 왜요? 찐득하게 한 사람 오래 만나는 사람은 뭔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참을성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둘 중에 하나라면 단타입니다. 왜요? 누군가와의 찐득한 추억이 있는 게 더 싫어요. 이게 갈리는 거야. 내 연인의 과거 연애 경험. 이게 또 연인들 사이의 희대 난제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한 사람과 10년간 장기 연애한 연인. 아니면 10명과 6개월 이내 단기 연애한 연인. 어느 쪽이 나을까요? 전 단타요. 나 좀 이래도 10년이. 과거가 없는 사람은 어딨어. 저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근데 뭐 어쨌거나 이런 건 다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네. 나하고의 관계는 나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가 패턴처럼 반복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자님이 이해할 수 있는 장기 연애 기준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3년 정도는 장기 연애입니까? 장기지. 장기. 1년은 뭐 그건 있을 수 있다. 그럭저럭. 8개월. 그건 짧은 거지. 갑자기? 4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미만은 다 짧다고 봐요. 1년 저는 미만 한 짧다. 기준이 2년인 것 같아요. 2년이 장기다. 1년 반은 좀 약간 좀 아쉽다. 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과거의 교제 횟수는요? 이거는 뭐 사람 나이에 따라가는 거라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저 우연한 기회에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지 어쩐지가 나한테 별 관심이 그걸 없어. 알게 됐어. 그러니까 30번이어도 난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기 연애 기간, 교제 횟수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리니 이게 뭐 답이 있겠습니까? 연애 문제말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결코 풀리지 않는 최고의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